예, 자, 다 오셨나요? 이제 31번 보실게요. 361페이지. 자, 131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세요. 자, 1번. 개공이가 신고할 때 거래 당사자의 서명 날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오, 그죠. 자, 개공이가 신고한다. 전문가가 신고할 때는 전문가가 다 알아서 단독 신고하거든요. 그러면 매수인은 서명 날인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전문가만 서명 또는 날인해서 다 알아서 신고하거든요. 그래서 매수인, 거래 당사자 서명 날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맞는 말. 자,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해야 된다. X입니다. 신발만 신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신고서에다가 신분증 들고 가시면 되고요. 계약서 사본은 원칙적으로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필요한 조치 명령으로 계약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제출해 줘야 되고, 그렇죠. 또 이제 특수한 경우가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서 나머지 일방이 단독 신고할 때, 그때는 거부한 셨기 때문에 사유사하고 계약서 사본 붙이거든요. 그러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발만 신고 가시면 되는 것이지 계약서 사본은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첨부해서 제출해야 된다 하면 X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가격 신고를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 5배와 같으려다. X, 가액의 5% 이하 과태료.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취득한 가액의 5%의 과태료. 자, 4번. 택지 공급받은 거요.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X. 자, 5번. 신고한 후에 계약이 깨집니다. 무효 취소 해제. 확정되고 60일 내에 신고한다. X 30일. 30일 내에 해제 신고해야 합니다. 옳은 것 정답 1번. 자, 쉽죠? 밑에 32번 가봅니다. 옳은 것만으로 모두 묶으세요. 자, 기억에 전자문서 위임받은 자가 전자문서인데 대리할 수는 없다. 맞는 말. 전자대리할 수 없다. 니은 임목에 대한 매매 계약일 때 30일 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X, 임목은 신고하지 않거든요. 물건은 토지하고 건물만 신고를 하거든요. 자, 디귿 별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개공인은 신고한 내용 중에서 잔금 지급 날짜를 변심해서 바꾼 겁니다. 자, 금액이 변경이 되면 정정 고쳐주세요 할 수 있다. OX. 이 X입니다. 개념의 개념. 합의해서 매수인이 나중에 변심해서 바꾼 거예요. 변경한 경우는 무슨 신고를 할 수 있다.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정 신청할 수 있다면 X가 돼요. 정정은 수정해달라. 정정은 그죠? 신고한 필정 내용이 잘못 기재됐을 때 필정이 잘못 기재 나오면 고쳐주세요. 그것이 뭐다? 그게 정정이에요. 정정. 정정이고 내용을 합의해서 매수인이 신고한 내용 중에서 바꾼 경우 있어요. 면적, 지분, 조건, 기한, 대금 날짜, 공동다수 바꿨으면 뭐 할 수 있다? 변경 신고할 수 있다 하셔야 돼요. 정정 신청할 수 있다. X. 오케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개념만 딱 잡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 조건, 기한도 신고서 기재해야 된다. 신고사항은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오거든요. 인고 부부 실제 없죠. 조건,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맞는 말. 자, 미음, 시험 그냥 나오는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실수요자다. 허가를 받았다래도 가격은 구청에서 몰라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되는데 필요 없다 했으니까 X가 되겠죠. 필요 없다가 아니라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누가 합니까? 혀가. 네. 혓바닥 턱. 혀가 신고를 나불나불 해줘야 돼요. 혀가 신고를 해줘야 돼요. 할 필요 없다 했으니까 X. 자, 그럼 옳은 것만 모두 묶어라. 기억하고 리얼. 정답은 1번 나옵니다. 기억하고 리얼. 쉬워요. 별거 아니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럼 이제 신고할 때 구체적으로 신고서 작성 방법이 나오는데 120페이지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니다. 자, 120페이지로 돌아가 보세요. 자, 신고할 때 신고서 작성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몇 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죠, 그죠? 자, 여기에서 또 기본적으로 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되거든요. 신고할 때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자, 기본 개념이 신고를 해야 될 사항들, 인고부부, 실제업조 그것을 신고서에다가 기재를 해서 이것을 제출을 함으로써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신고할 사항, 인고부부, 실제업조 이것을 어떻게 적느냐? 인적사항 적을 때 외국인일 때에는 국적도 적으라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럼 이제 신고서를 대략적으로 양식을 한번 보는데 신고서 양식이 188페이지의 신고서 양식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잡으시고 188페이지로 갔다가 쭉 한번 훑어만 보고 바로 올 겁니다. 자, 이걸 잡으시고 188페이지 188로 가 보실게요. 188 가시면 신고서 서식이 있어요. 그죠? 신고서 서식. 이 서식을 통으로 싹 다 외우실 필요는 절대로 없고요. 대충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는구나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작성 방법 보시면 되거든요. 자, 신고서 서식. 자, 맨 위에 가시면 동글베 1번에 매도인, 동글베 2번 매수인, 그것이 인적사항입니다. 인고 부부 실제업조 할 때 인적사항 신고하라. 매도 매수인 누구냐 신고를 기재해서 하는데 우측에 보면 국적도 적는 칸도 있고 거래 지분 비율도 적는 칸도 있고요. 동글뱅이 3번에 보면 그쪽 밑에 3번에 자금 조달 입주 계획 특수 물건일 때 그것도 기재하고 그 바로 밑에 줄에 외국인일 때는 부동산의 매수 용도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 칸에 중개업자 있을 때 업자의 인적사항 등록번호도 기재를 하는 칸이 있고 6번, 7번은 부동산의 면적, 종류, 소재, 지번, 지목 신고해야 하니까 소재, 지목, 면적 적는 칸이 있고요. 8번, 9번이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되는데 8번에 물건별 거래가격 실거래가죠. 9번도 총 실제 거래가격 실거래가 신고하잖아요. 근데 가격 기재하는 란이 두 개가 있네요. 그죠? 8번에 물건별 가격이 있고 그 밑에 9번은 총 실제 가격이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 두 채가 한꺼번에 거래됐을 때 둘 이상의 부동산이 한꺼번에 매매됐을 때 복부인들끼리 아파트를 한 줄씩 사고 파는데 만약에 아파트 세 채를 복부인 둘이서 한꺼번에 사고 팔았다. 101호, 102호, 103호. 101호 9억, 102호 10억, 103호 11억. 셋째 30억에 사고 팔았다. 매매니까 실거래가 신고할 겁니다. 가격은 셋째 30억, 101호 9억, 2호 10억, 11호 11억. 남양 로얄청, 남양의 올수리 11억. 보통 10억. 동양에 낡았어요. 9억. 합의 셋째 30억. 자, 그러면 그 8번의 물건별 가격은 어떤 걸 적을까요?
가까이 것을 적어요. 가까. 101호 9억, 102호 10억, 103호 11억. 가까이 것을 적는 칸이 물건별 가격이고 밑에 바로 밑에 9번의 총 실제 거래 가격은 가로 열고 전체 가로 닫고 했으니까 세채 30억 그 합산된 가격을 기재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됐죠? 자, 이때 이제 가격 적을 때 공급받는 공급계약이나 분양권, 입주권, 전매계약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냐 제외하냐 도도 시험 자꾸 나오는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처음에 신고하고 현존하는 토지 건물일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하라. 이따 또 나와요. 자, 밑에 10번에 종전부동산. 종전이라는 말은 재건축, 재개발되기 이전의 낡은 부동산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종전부동산 그것은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이 매매됐을 때 그때에만 그 칸을 기재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계략적으로 그 서식을 보셨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오실게요. 이제 120페이지 오시면 됩니다. 자, 120페이지 오시면 이제 신고서 작성 방법인데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 자, 유의사항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재미삼아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인데 그 서식에 이제 유의사항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식 자체에 유의사항.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했다. 지들끼리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그렇죠?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하고 제출은 아무나 일방이 종이 쪼가리 제출을 하면 되고 콤마 중개 거래했을 때에는 전문가인 개공이가 신고서 제출하고 콤마 거래 당사자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거? 자, 동글뱅이 2번. 이게 별표거든요. 이게 시험에 자꾸 나옵니다. 2번.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처음 분양받은 거. 분양가 얼마냐? 또 분양권, 입주권, 권리를 얼마에 전매했느냐? 얼마에 태어나서 어릴 때 얼마에 팔았느냐? 실거래가 신고할 때 가격 적는 칸이 두 칸이 있었어요. 아까 8번에 물건별 가격이 있었고 9번에 총 실제 가격이 있었는데 어릴 때는 가격 적을 때 어리니까 엄마하고 같이 즉 부가가치세 10%를 포함 동그라미 빵 치셨고 중요합니다. 시험 계속 나와요. 포함한 금액을 적고 콤마 그 외의 거래 대상이니까 이거는 현존하는 토지 건물입니다. 다 커서 팔아먹었을 때 현존하는 토지 건물일 때는 엄마 빼고 혼자 즉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적는다. 어릴 때에는 포함 플러스 다음에 다 커서는 제외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포함 제외 이게 시험에 왜 자꾸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릴 때는 포함 다 커서는 제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동글뱅이 1번, 2번에는요. 아까 그 양식에서 매도인, 매수인의 인적사항 적는 칸이 있었거든요.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적을 때 1번, 2번 거래 당사자가 다수다. 그 말은 파는 사람 하나인데 사는 사람 여러 명이다. 공동 투자했다. 어떤 관계다? 공유 관계다. 그 말이겠죠. 그죠? 또 파는 사람이 3명이 공동 소유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공유 관계일 때 주소란에는 뭐를 적는 칸이 있었습니까? 하면 거래 지분을 적는 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유 관계일 때 주지 주소란에는 뭘 적는다? 지분을 적는다. 주지 주소란에 지분 적고요. 콤마 그 밑에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입니다. 낚아노라. 그러면 아까 국적 적는 칸이 있었어요. 인적사항 적을 때 외국인일 때는 무엇을 반드시 적고 국적을 반드시 기재하고 또 매수 용도를 적는 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일 때에는 국적과 매수 용도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팁. 외국인은 국적을 기재할 필요 없다. X. 국적을 기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글뱅이 6번에 소재지, 번지수 적을 때
지번까지 적는데 가로 열고 집합 건물 된 당연히 뭐까지를 동과 호수까지를 정확하게 다 기재를 해야 되고 사실관계,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은 대장 보고 기재하면 되고 그 밑에 콤마 대지권 비율은 권리관계니까 등기부를 보고 기재하면 되고요. 밑에 7번 시험에 지겹도록 나오는데 면적요 면적 7번에 면적 적을 때 실제 거래 면적을 적는데 집합 건물이면은 어떤 면적을 적는다? 전용 면적을 적고 그 밖에 건축물은 이제 단독 건축물 같은 거고요. 그때는 무슨 면적을 적는다? 연면적을 적으면 되는 거죠. 그죠? 실제 거래 면적. 우리 아파트, 집합 건물, 아파트 사고 팔 때 실제 면적, 전용 면적을 사면 복도라든가 그 구조상 또는 뭐 규약상 공용 면적이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실제 거래량은 전용 면적을 실제 거래하는 거예요. 그럼 공용 면적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거래 면적, 그러니까 면적을 적을 때 뭐만 적으면 된다? 전용 면적만 적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규약상, 이용상, 공용 부분에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시험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집합은 전용 면적만 적으면 된다 하는 거. 그렇습니다. 합산 기재한다. X. 자, 그 다음에 8번에 가격 적는 칸이 있었거든요. 물 건별 가격이 있었고 밑에 동글뱅이 5번, 9번에 총 실제 가격 적는 칸이 있었는데 물 건별 가격은 둘 이상의 부동산이 한꺼번에 거래됐을 때 어떤 가격?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01호 얼마, 102호 얼마, 103호 얼마 가까이서 주는 칸을 물 건별 가격. 그러면 아파트 세 채를 한꺼번에 분양받고 또는 분양권 세 개를 한꺼번에 사고 팔았다. 복부인들끼리는 그럴 수 있죠. 그때에도 발코니 확장했다. 뭐 이런 거 적을 때 실거래가 적으니까 확장 비용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시켜서 다 적는 겁니다. 오케이, 그걸 다 적어줘야 돼요. 실거래가니까. 자, 그때 어릴 때니까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부가세 엄마도 같이 제외, 엄마 포함, 제외, 엄마 포함. 그죠? 어릴 때니까 공급이나 전매는 이때에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어주어라. 오케이. 자, 밑에 총 실제 가격은 세 채 30억. 그죠? 전체 가격을 기재하는 겁니다. 가로 열고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했을 때 각각의 부동산 세 채 합산 금액을 어디다가 적는다? 총 실제 거래가 30억, 그 계약금 3억, 중도금 10억, 뭐 잔금 17억 이렇게 기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10번에 종전이라는 말은 뭐다? 재건축, 재개발되기 전에 낡은 건물, 낡은 부동산.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매매일 경우에만 그 칸을 기재한다 하는 거. 자, 그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는데 쉽죠? 이해 안 되고 이런 건 없어요. 그죠? 그러면 뒤로 가시면 예상 문제가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아까 그 뒤에 358페이지. 자, 358페이지로 가보실게요. 아닌가요? 358이 아니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362페이지로 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요. 362, 그렇습니다. 열심히 잘 듣고 계시군요. 자, 그래서 133번 보실게요. 신고서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을 찾으세요. 자, 신고서 기재 사항으로 물어봤는데 사실은 이제 신고할 사항을 기재하는데 신고 사항을 물어본 거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신고 사항, 인고 부부 실제 없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이겠는데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이것은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나요? 소속이 확인, 요거는 설명서 기재할 사항이거든요. 3번을 가볍게 X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갑니다. 34번 문제 갑니다. 신고서 작성 방법.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거래 당사자가 다수다. 공유 관계다. 그 말이겠는데요. 자, 그럴 때 매도 매수인 각자의 주소란에 주지,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오케이. 그죠? 공동 투자인데 내가 지분 20%, 너는 30%, 얘는 50%. 지분도 다 기재를 해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자, 2번. 물건, 부동산 종류가 건물일 때, 건물의 종류 적을 때, 파란색 대문집, 기대꽃인 집,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거지요. 유럽풍 스타일, 르네상스 형식, 로코코 형식,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건축법을 보고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 오, 맞는 거죠? 건축법의 건물의 용도별 종류가 29개가 있죠. 아파트, 다세대, 연립, 건생 뭐 이렇게 다 있단 말이죠. 그걸 보고 적는 것이지 마음대로 적지는 마세요. 그 말이고요. 자, 그럼 3번 토 나와요 이거요. 면적 적을 때 실제 거래 면적 적는데 힘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실제 거래 면적 적는데 집합 건물일 때 전용 면적과 어머나 공용 면적을 합산 기재한다. X 적으죠. 뭐를 실제로 거래한 것은 전용 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합은 무슨 면적? 전용 면적만 기재하는 겁니다. 집전. 집합은 전용 면적 적으면 되죠. 공용 면적을 기재할 필요는 없거든요. 3번 X. 자, 4번 물건별 가격입니다. 아파트 두 채가 한꺼번에 거래돼 있어요. 그러면 물건별이니까 어떤 가격을 적는다?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는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건별은 부동산별 가격. 전체 가격은 총 실제 가격.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개공이가 중개했다면 개공의 인적사항, 등록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그렇게 했죠. 인고 부부 실제 업적, 업자가 있으면 누구냐 이것도 기재를 해서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의 면적이 틀렸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35번은 제재와 관련되는 내용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신고서 서식 문제는 지금 2문제 정도만 나와 있고요. 이거는 제재 얘기인데 이거는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법정기한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 이하 과태료다. 오. 자, 2번 가격을 거짓말로 거짓가에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3% 아니라 5%죠? 5% 이하 과태료거든요. 그래서 2번이 그냥 가볍게 틀렸고 3번 거짓 신고, 요구, 조장, 방조 다 500 이하 과태료. 4번에 신고를 거부했다면 신고 안 한 거니까 거부는 안 한 거니까 500 이하 과태료. 자, 5번요. 대금 지급 자료 제출 요구 받고도 제출하지 않았다. 대져버리라. 얼마입니까? 3천. 3천 이하의 과태료. 맞는 말. 틀린 것은 2번 X가 되겠어요. 자, 신고서 작성 방법 문제가 지금 2문제밖에 안 붙어서 그런데 앞에 기출 문제 풀이할 때 또 몇 문제 풀었잖아요.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로 가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122페이지로 가실게요. 오케이. 자, 122페이지로 가시면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토지거래 허가제 기본 개념 한번 다시 확인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매매되면 신고하세요. 전국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었다면 토지 거래 허가는 토지니까 건물하고는 일단 관계가 없을 거고, 자, 허가구역은 전국이 아니라 허가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허가받을 구역의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나 또는 시 도지사가 지정하거든요.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지가 동향도 파악을 하고 중앙도시계위원회, 시도도시계위원회의 심의를 꼭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할 때에는 누가 지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시도 안에 일부를 지정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투기가 되거나 토지에 대해서 투기에 우려가 있는 곳을 지정을 해요. 허가구역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건물도 허가받는다. X. 오로지 토지만 거래하기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는데 이 토지가요. 모든 토지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 면적이 있는데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허가를 받습니다. 땅덩어리가 큰 것만 허가받는데 기준 면적은 기본적으로 외워주시는 거고 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호존인데 도시는 주상공로,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 초과 시에 허가를 받는 거고 상업은 200, 공업 660, 녹지는 100초가, 기타 90, 도시적 외에서 농지 500초가, 임야 1000초가, 기타 250초가일 때 허가를 받고요. 요 기준 면적에다가 특별 공고를 할 수 있는데 지정한 자가 특별 공고를 10% 이상 300% 이하로 특별 공고할 수도 있어요. 예컨대 10%를 특별 공고를 했다면 그때는 그죠? 요 180 주거일 때 180제곱미터 초가 아니라 10%만 초과되어도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거가 얼마다? 18제곱미터 초과되면 허가를 받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특별 공고가 없다면 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 허가를 받는 거고 참고로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특별 공고는. 하지만 이제 나올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기준 면적을 정확하게 외워서 반복을 하시는 거고요. 요걸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 투기가 되거나 우려가 있는 거래로서요. 소유권하고 오로지 지상권입니다. 소유권하고 지상권에 대해서 설정 및 이전에 관한 유상의 계약 및 예약을 하기 전에 허가를 받는 것인데 투기의 대상이 되는 거래거든요. 6개는 필수다 했고요. 6개.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합니다.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에는 유상계약이니까. 자, 근데 무상정려계약, 공짜로 주기로 하는 무상정려계약은 허가를 받지 않을 거고, 자, 그 다음 교환계약도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되니까 허가 받는데, 법원 경매요. 법원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상은 맞는데 계약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이거든요. 법률 행위가 아니라 규정이니까 경매를 허가받지 않습니다. 자, 지상권요. 지상권이 돈 받고 돈을 받고 땅을 빌려줍니다. 유상지상권 설정 이전 허가를 받는 거고 공짜로 땅을 빌려다가 주는 것이 무상이지요. 무상지상권 설정 이전은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건데요. 요 6가지는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가등기 할 때도 허가는 받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한 가등기. 자, 그럼 여기에서 주거에서 180을 특별공고 없다고 했을 때 180을 초과하는 매매 계약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허가를 신청을 하는데 허가 신청은 허가하는 관청에다가 신청을 할 거고 허가 관청은 토지가 소재하는 C군 구청장이 되고 허가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기재하는데 신청서에는 매매하겠습니다 해서 계약의 내용은 매매하려고 하고요. 예정가는 10억이고요. 허가해 주시면 우리가 매매 진행할 거예요. 허가해 주세요. 제발 간절한 마음으로 플리즈 간절한 마음으로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허가 신청에 협력해야 될 상호 간의 협력 의무가 있고, 이 협력 의무를 일방이 거부하게 되면 나머지 일방이 협력하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허가받고 진행하기로 기본적인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허가 신청서에 어떤 내용을 합의를 했다, 얼마에 합의를 했다, 매수 쪽은 실수요자다, 그러니까 허가해 주세요. 허가해 주면 이 땅을 이러한 목적으로 이용을 할 거고요. 자금 조달은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것을 다 기재를 해서 허가를 신청을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허가관청에서는 허가 신청서를 보고 실수요자인지를 보는 겁니다. 실수요자다 하면 허가를 해 줘야 돼요. 허가를 해주고, 실수요자 아니다 그러면 불허가 처분을 할 거고, 허가 처분이 되어서 허가증이 교부가 되면 허가받기 전에는 이 기본 합의가 무효 상태에 있다가 허가받으면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이제는 유효가 돼요. 약속, 이것이 유효가 되는데 장래효만 있는 장래효, 이때부터 유효되는 것이 아니라 소급시켜요. 허가를 전제로 합의한 당시로 뭐 한다? 소급시켜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요. 그러면 무효로 있다가 허가받으면 소급에서 유효로 바뀌니까 이때 무효는 확정 무효가 아니라 불확정 무효. 불확정 무효를 민법에서는 유동적 무효라고 하게 됩니다. 자, 유효동적 무효 상태에서는요, 상호 간에 협력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야지 유효가 되고, 유효가 되어야, 계약이 유효가 되어야 이 다음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이행의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매수 쪽은 대금을 지급하고 매도 쪽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행이 되어서 매수 쪽에서 을 쪽에서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면 이제는 이 땅을 을이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요자인지를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 땅을 계획대로 이용을 함으로써, 씀으로써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이용할 의무가 있고 이 땅을 써야 되는데 최소한 써야 될 의무 기간이 있더라. 그렇죠? 자기가 쓴다. 요 개념 나오면 2년은 써야 되고, 대규모 사업 시행자 이런 개념 나오면 4년은 써야 되고, 대체 토지를 쓴다. 2년은 써야 되고, 현상 보존 목적이다. 5년은 보존을 해줘야 돼요. 자, 의무 기간 동안에 이걸 쓰지를 않아. 그러면 구청에서 실태 조사를 하거든요. 실태 조사해서 쓰라 그럽니다. 이행 명령을 때릴 거고, 쓰라 그래도 안 쓴다면은 명령 때린 날로부터 1년 내에 한 차례씩 뭘 한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쓸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의무 기간 중에 쓸 때까지 계속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데 토지 가액의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10%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금 부과합니다. 아무것도 안 쓰고 그대로 방치했다. 몇 프로? 10%. 자기가 안 쓰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쳐버렸어요. 임대 7%.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죠? 주거용 주택용지다 했는데 거기에다가 공장 건물을 지어요. 지 맘대로 무단 변경해서 썼어요. 5%. 기타 사유 7%. 이렇게 이행 강제를 때리고 그래도 안 쓰면 결국 허가를 결국은 취소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자, 불허가 처분되었다면은 어떻게 된다? 요 기본 합의가 이제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버려요. 확정 무효. 다 무효가 돼버리니까 가벌간의 이 합의는 이제 뭐가 된다? 확정 무효가 돼요.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땅 주인도 매도인, 매수인도 다 열받죠. 이의 제기할 수가 있어요. 한 달 이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요. 땅 주인은요, 불허가 처분되니까, 이렇게 거래가 안 되니까, 열받으니까 뭐 할 수도 있다? 매수 청구. 구청 찾아가서 네가 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 매수 청구 가격은 어떤 가격 기준이다? 공시지가 기준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공시지가하고 저 가격 비교해서 둘 중에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마지막 개념이 허가를 신청한 요 땅이, 그죠? 공익사업용 토지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땅을 사용하지 않는 괘씸한 땅이거나 공익사업용 토지다. 이 땅을 국가, 지자체 등등이 먼저 살래야 할 수도 있죠. 그죠? 선매 신청. 우리가 먼저 살게요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 가격은 어떤 가격으로 살게요? 감정가 기준으로 살게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하고 저기 적힌 가격 비교해서 둘 중에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가격으로 사겠다 할 수도 있다 하는 거. 저기까지 기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전에 알고 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까? 같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야지 마음이 편안한 거고, 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면 어머나 이건 뭐이대, 내가 공부한 게 뭐가 돼, 내가 뭘 공부했지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림도 똑같이 그러면 편안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는 얘기는 복습을 조금 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 보시면 편안해집니다. 자, 그렇죠? 자, 122페이지 갑니다. 122페이지 보실게요. 쉬워요. 토지의뢰가 쉬워요. 자, 10조입니다. 10조. 자,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 몇 년 기간 정해서 5년 기간 정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자, 밑에 박스 보실게요. 지정권자, 자,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 허가구역이 동배 1번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은 누가 지정한다? 국토부 장관. 걸치면 국장. 자, 2번 동일한 시도 안에 일부를 지정한다. 누구다? 시도지사. 거기까지 다만 시험 나온 적 없고요. 자, 지정 절차 외우지 마시고 직가 동량 파악할 거고, 재지정할 때는 현지의 목소리도 듣는다. 요거 하나 보시면 됩니다. 재지정할 때는 시군 구청장의 의견도 들어요. 자, 그 다음에 포인트가 뭐가 포인트가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뭘 거친다? 심의요, 심의. 이 심의가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심의를 꼭 거쳐야 돼요. 꼭 거친다. 뭐를?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꼭 거쳐야 돼요. 심의. 자,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지정을 했다면 행정관청 지들끼리는 다 지체 없이 지들끼리, 국장은 시도의사에게, 시도의사는 구청장이, 구청장은 등기 소장까지 지체 없이 지들 다 알려주고, 대국민들에게는 허가 받으세요 하고 뭐 한다? 공고를 해요. 자, 그러면요, 공고가 떨어지면요, 밑으로 갑니다. 동글뱅이 4번 지정 허가 발생. 공고가 떨어지면 공고를 한 날로부터 며칠 후에 효력 발생한다. 5일 시험 계속 나오고요. 5일에 효력 발생하니까 5일 후부터 허가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공고문 딱 보면 대국민 공고 떨어지면 그날부터 지체 없이 허가 받는다. X의 5일 후부터 허가 받는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 없이 계약을 했다. 배제하고 잠탈하고 계약을 했다. 노골적으로 국가법을 배척하고 잠재적으로 이탈하고 정식 계약하고 막 진행해버렸어요. 싹 다 무효입니다. 확정 무효. 싹 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깜빵 갑니다. 2년 30% 이렇게 되고, 다만 맨 밑에 줄 국가법을 따르기로 가로 열고 허가를 전제로 계약을 했을 때에는 처벌되지가 않아요. 국가 허가 받고 진행하기로 기본 합의했다면 이때는 배제도 아니고 잠탈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가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가 허가를 받아야지 소급에서 뭐가 된다? 유효가 돼요. 약속이 유효했을 때 이제 진행하는 거고, 불허가 처분되면 확정 무효가 돼버려요. 이제 무효가 되면 값을 가는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허가를 전제로 계약을 했을 때에는 유동적 무효이고 처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두 가지 구별하는 겁니다. 위에는 배제 잠탈이고 여기에는 전제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오른쪽 위로 갑니다. 허가 받아야 될 기준 면적.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준 면적.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넷째 줄에요. 가로 열고 다, 그죠? 국장이나 시도의사가 허가구역 지정할 때 기준 면적에, 우리니까 여기까지 해주세요. 10% 이상, 300% 이하에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밑에 동글뱅이 2번, 면적 산정. 자, 요거는 우리 7월달 가서 하면 되는데, 우리 쪽에서 나온 적 한 번도 없거든요. 한번 들어만 보실게요. 면적 산정할 때, 주거는 얼마를 초과할 때, 180을 초과할 때 허가를 받아라 그랬는데, 요 면적, 요거 면적 산정할 때, 일단, 그러니까, 시리즈,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1년 내에 일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일단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이건 무슨 말이죠? 자, 지상권을 유상의 지상권일 때 허가를 받는 건데, 땅이 있죠, 땅이. 180을 초과해 주거지역인데 한번 들어봐 보세요. 그냥 외우지 마시고 엄마나 저거 뭐이대 별표 치지 마시고 웬만하면 우리 쪽에 안 나오는데 그냥 궁금하니까 잠깐 보는 거예요. 7월달 가서 해도 충분한데 그냥 궁금하니까 잠깐 보는 거예요. 주거지역인데 만약에 200제곱미터라면 허가를 받아야 돼. 180 초과니까. 그런데 허가를 회피하려고 일단 100 정도만 지상권 설정하는 거예요. 일부만. 100을 지상권 설정할 때 100이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놓고 1년 내에 또 나머지 일부를 또 지상권을 또 설정하는 거라. 일부를 플러스 100을 해서. 그래서 200 한꺼번에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쪼개가지고 일부씩 이렇게 하게 되면 허가를 회피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짠머리 굴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에 일부를 계약하고 1년 내에 다시 일부를 계약할 때는 전체를 뭐 해버린다? 합산해버려, 합산이니까 200이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허가 받으라 그 말이고. 자, 니어는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그러니까 200 주거지역인데 200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허가구리가 딱 떨어지니까 허가를 투기꾼으로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한다? 지정받은 후에 뭐 한다? 잘라버려, 분할. 100씩 잘라버려. 자,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200인데 허가구역이 지정되죠? 지정 후에 분할 잘라버린다니까요. 잘라서 100으로 잘라서 쪼개가지고 거래하면 180초가 안 되니까 허가를 회피할 거 아니냐 그 말인데 지정되고 잘라버렸을 때는 첫 번째 거래할 때는 전체 거래로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래할 때 100 거래할 때 100이다? 200이다? 200. 지정 후 분할했을 때 분할 후 최초 거래 요 100짜리를 전체로 보니까 200이니까 기준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본다. 즉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느낌상 짠머리 굴려도 안 되구나. 허가 기준 면적에서 일부 회피, 일부 1년 내에 또 일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쭉 해도 전체를 합산하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 허가를 회피할 수 없죠. 지정됐는데 잘라서 슬라이스 쳐서 팔아도 첫 번째 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괜히 했나 싶기도 한데 어쨌거나 그렇구나. 너무 안 하면 또 다 막 밤새 고민하실까 봐 말씀드린 거예요. 자, 어쨌든 허가를 받아야 된다. 결론은 뭐다? 허가를 받아라. 짠머리 굴리지 마라.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엄마 10,000원만 말라고 이렇게 되니까 엄마 1,000원만 묻지도 않아요. 그냥 주지. 또 엄마 또 1,000원만 또 묻지도 않지. 엄마 100원만 묻지도 않아요. 그럼 막 모으면 만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엄마 10,000원만 뭐라고 이렇게 되니까 엄마 100원만 엄마 1,000원만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자, 저걸 씁니다. 자, 그만합니다. 자, 또 오늘 3번 허가를 받아야 할 거래계약. 요 기본입니다. 허가 받아야 될 거. 그렇죠?
허가구역이니까 허가받고 그 땅을 소지하세요. 예. 자, 여기에서 6개는 필수라 했어요. 이건 꼭 하셔야 돼요. 매매나 교환이나 유상의 지상권 허가를 받아야 되고, 법원 경매 허가 받지 않습니다. 무상의 정려 허가 안 받고요. 무상의 지상권 허가 받지 않습니다. 6개. 요거는 필수로 꼭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허가 신청. 허가 신청할 때 허가 신청서에다가 무엇을 기재를 해야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죠? 허가 신청서에 이제 이용 계획, 자금 조달, 계약의 내용, 예정가, 매도 매수, 인적 사항이 다 기재를 하는 겁니다. 개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필요는 없어요. 개공이가 허가를 신청하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소공, 개공 적을 필요 없이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네, 그래서 계약의 내용, 이용 계획,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것을 기재를 한다 하는 거. 자, 밑에 허가 처분 1번. 며칠 내 허가 불허가 처분된다. 15일 별표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이 되고요. 자, 실수요 목적 같은 허가가 나와요. 허가 나오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땅을 써야 돼요. 자기야, 몇 년 쓴다? 2년. 자기야, 2년. 자기야, 2년. 다 2년 써야 돼요. 자기가 농사 지으려고, 자기가 임업하려고, 자기 주민의 편입복지시설 자기도 쓰는 거거든요. 자기가 집 지으려고. 자, 2년. 다음에 사업 시행자. 대규모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목적으로 쓴대요. 몇 년 쓴다? 4년. 대체 토지, 대토하리. 내 땅 수용되고 대토로 받은 것도 자기가 쓰는 거거든요. 대체하리 2년. 보존하 5년. 요 기본. 그래서 그 기간 내에는 사용할 의무가 있다. 위반 시에는 쓰라. 이행 명령 때리고, 그래도 안 쓰면 명령 때린 날로부터 1년 내에, 그죠? 매년 한 차례 이행관님 때려요. 명령 때린 날로부터 1년 내에 한 차례 때리는데, 자, 매년 부과합니다. 10% 범위 내에서. 그대로 빵치했다. 작년 시험 문제 몇 프로? 10% 외우셔야 돼요. 무단으로 임대 쳐서요. 7%. 무단으로 변경해시요. 5%. 기타 등등 기타 쳐요. 7%. 다 외우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불허가 처분. 어떨 때는 불허가 처분되느냐? 이런 개 생생면을 보았나? 예, 토지용이 도시계획과 맞지 않아요. 그죠? 늘 예를 드는 거.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 필요해요. 뭐 하려고? 5층 이상 아파트 지으려고요. 일종 전용 주거지는 아파트 못 지어요. 그러니까 토지용 목적이 도시계획과 맞지 않다. 불허가 처분. 생태계 보존의 위해가 있다. 생활환경 보존의 중대한 위해가 있다. 허가가 안 나옵니다. 땅이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요? 그랬더니 코로나 실험하려고, 핵폭탄 실험하려고요. 이런 허가 안 나옵니다. 면적이 이용 목적에 맞지 않다. 3,000평이 필요해요. 300만 평이 필요해요. 뭐 하려고? 집 짓고요. 우리 남편하고 둘이 조용히 살라고요. 이런 개생생면을 보았나? 개생생면은 허가 나오지 않습니다. 실수요자가 아닌 것이었어요.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 가시면 불허가 처분됐거든요. 열받잖아요. 불허가 처분돼. 이거 진짜 열받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시인데 불허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안 돼. 갑을 간에 서로 사랑하는데 10억에 사고 팔기로 둘이서 약속을 맺었는데 국가에다가 허가 신청했는데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둘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에 사랑에 우리 몇 년 살래? 평생을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살자. 국가 허가 봐야 되는데 허가 받자. 허가 신청했더니 안 되는겨. 돌아버립니다. 자, 그만할게요. 박송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울증약 먹어야 돼, 노란색 약. 흰알 두 알에 노란 거 하나 이렇게 먹어야 돼. 자, 어쨌거나 자, 불허가 되면 열받지요. 그러니까 몇 개월 내에 1개월 짝대기 하나, 시험 자꾸 나오니까 짝대기 하나 들고 와서 눈에 비는 게 없어요. 짝대기 하나 들고 와서 배 찌르는 거지. 왜 불허했어요? 왜? 그럼 네가 사든가.
그래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한 달 내에 구청장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때 가격은 매수 청구 가격은 어떤 가격? 공시가 기준 높은 거 낮은 거 비교해서도 낮은 거. 자, 선매제도 공허한 땅, 공익사업용 토지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쓰지 않는 땅, 공익사업이나 괘씸한 땅 또는 공익사업 토지 국가가 먼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할 수는 있다는, 해볼 수는 있다는 거. 선매를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선매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이때 가격은 어떤 가격? 감정가 기준. 또 감정가를 기준을 하는데 허가 신청적인 가격 두 개를 비교해요. 비교해서 둘 중에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거. 낮은 것으로 선매할 수 있다. 땅 주인의 매입 가격으로 사주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그것을 선매하겠다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절차는 우리 다음에 합니다. 선매 절차. 1 쭉쭉 15 이렇게 됩니다. 1 쭉쭉 15 숫자가 1 쭉쭉 이거 15 이렇게 되거든요. 오케이, 저거는 다음에 천천히 해도 되고요. 자, 밑에 타 제도와의 관계인데 시험 문제는 100%예요. 반드시 보시는 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은 거미는 받은 것으로 본다. 오케이. 부동산 거래 신고해도 거미는 받은 것으로 보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도 거미는 받은 것으로 보고. 자, 2번 시험 많이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았다면은 실수요자다. 그럼 농지일 때는 농업인이다. 이게 확인됐을 때 허가가 나오거든요. 허가 받았다는 얘기는 농업인 증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증은 발급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증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농지증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가 받으면 농지증을 별도로 또 받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나이스 브라보.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장 안에 초등, 중, 고등학교 졸업장이 포함되어 있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나이스. 네. 대학교 입학 허가 받으면, 그렇죠? 중, 고등학교 졸업 증명이 끝난 거예요.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허가 받으면 농지증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외국인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면 취득한다는 취득 허가도 받은 것으로 봐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 야생생물 생태 경관은 외국인 전용 허가구역인데 외국인이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 있다고 해서 거래 허가 받으면 취득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고. 다음 주 또 나와요. 자, 4번이 시험 문제죠. 토지 거래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한다는 거. 시험 문제. 오케이. 자, 유동적 무효. 마지막으로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돈 내놔라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자, 요 얘기입니다. 돈 내놔라 등기 등기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서 약속이 유효, 약속 유효해야 실천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허가 받기 전에는 약속의 효력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지? 그럼 요 상황에서는 둘이 손잡고 뭐 하러 가야 될 상황입니까? 허가를 받으러 가야 될 상황이에요. 협력해서 손잡고 협력해서 허가를 받으러 상황이지. 요 상황에서 바로 돈 내놔라 등기 등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허가를 받고 확정 유예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내라. 잔금 내라. 왜 안 내노? 이 자식아.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행을 청구하는 상황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다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협력해서 뭐를 받으러 가야 된다? 허가를 받으러 가야 돼. 허가를. 협력해서 둘이서. 허가에 대한 협력 의무가 있는 것이고 허가에 협력해서 같이 손잡고 허가 받기로 기본 합의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허가 받으러 일방이 안 가. 그러면 둘이 같이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일방이 거부해버리면 한 명이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협력 의무가 있는데 요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협력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소를 통해서 협력하라 청구할 수 있고 협력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배상 금액을 미리 예정해 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무가 있다? 협력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행할 의무는 있다 없다 이 단계에서 이행의 의무는 없는 상황이고 어떤 의무가 있다?
협력 의무지, 협력 의무. 나이스, 됐어? 오케이, 브라보. 예. 자, 그 다음 계약금 계약은요. 종된 계약이 주된 계약이 무효지만 유동적 상황이니까 유효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고민 끝에 종된 계약은 효력이 있대요. 그래서 계약금을 줬을 때는 계약금 계약에 대한 해제권은 인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본 계약이 아직은 유동적 무효 상태다 하더라도 주된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종된 계약은 효력이 있다. 준 자는 포기해버리고 본 계약을 아예 해제할 수도 있고 받은 자는 100을 줘버리고 아예 본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됐어요. 자, 이제 문제 풀고 오늘은 마무리하는데 몇 페이지 갈까요? 자, 토지거래 허가 문제 풀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야 될까요? 뒤로 쭉 가시면 그렇죠? 364페이지부터 보실까요? 364. 자, 364페이지 가보시겠습니다. 136번입니다. 이제 한 번만 딱 봐주시면 됩니다. 364페이지. 별거 아니고요. 자, 136번입니다. 몇 문제 안 되네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제 있거든요. 여기까지 끝내고 오늘 마칠게요. 자, 36번 가보십니다. 갑은 A도 B군의 토지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소유한 자로서 관할 A 도지사로, A 도지사는 갑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지대 동맹빵, 녹지지역 일대를 허가로 지정했다. 틀린 걸 찾아라. 자, 녹지지역 동맹빵 지었거든요. 녹지 일대는 나무가 빽빽해야 되거든요. 100그루 이상 빽빽해야 되거든요. 100제곱미터 초과되면 허가를 받는데 200제곱미터이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허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럼 1번 질문 보실게요. 토지 소유자 갑이 자신 토지 전부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 돈 받고 지상권 설정하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돈 받고 유상의 지상권이에요. 유상의 지상권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죠? 오케이. 1번 O 맞는 말. 자, 2번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을이 허가구역에서 자기가 농사 지으려고 그 땅이 저 땅이 필요한데 전부를 뭐 한대요? 이미 매수 동물맹이 매수한다. 매수는 뭐죠? 매매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가 필요하다. 오, 매매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오, 맞는 말. 자, 3번 병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 땅을 취득한대요. 전부를 이미 매수한대요. 매수 동업행 매수는 뭐다? 매매지요. 그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 실수요 목적이니까 B 군수는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실수요자니까 허가는 받을 거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니까 몇 년을 써야 된다? 2년을 써야 되겠지요. 오케이. 그래서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허가구역에 거주한 농업인 정이 허가구역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토지 전부를 무상정려 동물뱅이 무상정려통에 취득하는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하다. X 무상정려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공짜니까. 유상일 때 허가받거든요. 그래서 무상정려는 허가받지 않아요. 허가가 필요하다. OX, X. 자, 5번요. 농지일 때 허가를 받은 경우에 허가 만능주의 농취증은 받은 것으로 본다. 오, 맞는 말. 허가 받으면 농취증은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보거든요. 받은 것으로 본다. 오. 자, 그러면 틀린 거 정답 4번이 4번. 기출문제 살짝 바꾼 거예요. 시험 나온 거 살짝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충분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른쪽 37번 보실게요.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계약의 내용도 적고 허가해주면 매매할 건데요. 토지 이용 계획, 제가 주택 지을 건데요. 자금 조달 이렇게 할 건데요. 다 적어서 세군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오, 맞는 말. 하나씩. 자, 2번. 일정한 법정 기간 내에 15일이죠. 15일 내에 허가증을 주거나 불허가 처분 통지하거나 선매 대상이니까 선매 협의하세요. 뭔가 통지를 하거나 뭔가 말이 있어야 되는데 15일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어요. 구청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OX. 자, 요게 좀 주의하셔야 돼요. X예요. 끝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끝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6일째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요거 시험 나올 때 됐어요. 그렇습니다. 15일이 끝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2번 X, 이거 시험 날 때 됐다는 거. 15일이 끝난 그 다음 날,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오케이. 끝난 날 X. 자, 이거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 자, 3번 문제 지문 갑니다. 불허가 처분돼 있죠. 열받아요. 그래서 불허가 처분되면 짝대기 긴 거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한 달 내에 구청장에게 이 일을 신청할 수 있다. 오케이. 자, 4번도 불허가 처분이 되면 열받지요. 짝대기 긴 거 1개월 한 달 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맞아요. 불허가 되면 한 달 내에 이의 제기하거나 매수 청구하는 거고 할 수 있는 거고. 자, 5번 시군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쓰지 않는 자에 대해서 쓰라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명령 때린 날 명확한 날 그날 기준으로 매년 1년 내에 그죠? 1년 매년 한 번씩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매년 한 차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 언제까지? 쓸 때까지.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고요. 틀린 거 몇 번 틀렸다? 2번.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밑에 38번 갈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틀린 걸 찾으세요. 1번 OX. 오죠? 공익 사업용 토지. 국가가 먼저 사겠다 할 수가 있죠. 자, 2번. 선매자가 살 때 가격은 허가 신청서 적힌 가격을 한다. 이거 들렸죠? 선매 가격은 어떤 가격이죠? 뭐가 기준이 될 텐데 감정가인가요? 감정가. 감정이 앞선다. 선매는 감정. 감정이 앞서죠? 여러분들 지금 감정이 앞서죠? 빨리 끝내지. 자, 그건 아니겠죠. 어쨌든 자, 선매는 감정가가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선매인데 허가 신청 적힌 가격을 한다. X 전통적으로 중요한 거. 자, 그다음에 3번요. 이행강제금 무단 임대를 쳐요. 7% 이행강제금. 4번 이행강제금 안 쓰고 그대로 빵치했어요. 1빵 10%. 자, 5번 허가받은 대로 안 쓰고 무단 변경했어요. 5% 이행강제금. 요 기본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2번이 X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39번 문제.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빵치했다면 10%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2번 자기가 씁니다. 자기 주민의 편의 복지시설로 씁니다. 자기도 쓰는 거거든요. 의무 이용 기간은 2년이다. 자기야 2년. 3번 안 쓰고 무단 임대 쳐버렸어요. 7%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4번 자기야 2년. 의무기한 2년. 5번 목적대로 쓰지 않고 무단 용도 변경했어요. 7%가 아니라 5%
변경했다면 변경했어요. 5%. 5번 X. 자, 밑에 40번 갑니다. 유동적 무효 관련된 내용 같아요.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와 지상 건물을 어떻게 매매했대요? 일괄 매매했대요. 자,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을 서로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내 땅 위에 내가 건물 갖고 있으면 부동산을 2개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 건물을 별개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괄해서 갑이 이것을 을에게 일괄적으로 매매를 했어요. 땅도 을에게 팔았고 건물도 을에게 팔았습니다. 어떤 매매했다? 일괄 매매. 한꺼번에 땅하고 건물 다 팔아버렸어요. 자, 그랬는데 토지 부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래요. 그런데 허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럼 토지 부분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그 원칙은 일부 무효는 뭐다? 전부 무효. 그래서 토지가 무효가 되면 건물도 무효가 되니까 특약이 없으면 건물만 넘겨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지문입니다. 토지와 지상 건물을 일괄 매매한 경우 매수인이 토지에 관해서 허가가 없다. 토지 허가가 없으니까 토지 부분이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그러면 건물만이라도 넘겨라.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없음이 원칙이다. 없음이 원칙이에요.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니까. 원칙적으로. 그래서 건물만 넘겨할 수가 없다는 것이 원칙. 다만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일부 무효, 전부 무효 원칙은 강행 규정은 아니니까요. 특약으로 토지가 무효되더라도 건물만으로 넘긴다라는 특약이 있으면 건물은 넘어갑니다. 근데 그런 특약이 없을 때에는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건물만 넘겨할 수가 없음이 원칙이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을 X 하시면 되고, 유동적 무효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자, 2번 허가를 전제로 계약을 하면 어느 일방이 허가 신청에 협력 의무, 허가를 받고 진행하기로 기본 합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상호 협력해서 허가를 받고 진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방이 허가 신청에 협력 의무에 뭐한다? 거절을 해요. 거절. 이제 와가지고 기본 합의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너보다 딴 사람이 돈 더 준다는데 너하고 구청 가서 허가 신청하기 싫은데 이런 식으로 거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그 상대방은 소송을 통해서 허가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오케이, 맞는 말.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거요. 그렇죠? 자, 3번 토지에 관해서 허가를 배제, 노골적 배제, 잠재적 이탈 내용으로 매매계약하면 계약을 체결했을 때부터 확정무효다. 오예요. 그렇죠. 아예 노골적으로 배제 잠탈했다면 계약 체결할 때부터 아예 확정무효가 되고 허가를 전제로 계약을 했을 때는 유동적 무효. 처벌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아예 배제 잠탈하고 계약을 하면 확정무효가 되고 깜빵갑니다. 2년 30%로 깜빵하는 거죠. 자, 4번 토지를 대가를 주고 취득하고서도 이에 관해서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격려했다면 거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 맞나요? 맞겠죠? 자, 이게 잠탈입니다. 잠탈. 어이구, 이제 민법 내용이 나오니까 좀 어려워져 버렸네. 그렇죠. 4번인데 잠탈이에요. 자, 다시 봅니다. 쉬워요. 토지를 대가를 주고 취득한다. 매매입니다. 매매. 돈 주고 샀는데 돈 주고 사는 매매는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투기꾼이다 보니까 허가받을 가망이 없어. 그러면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그렇죠. 땅 주인한테는 미리 돈을 다 줘요. 주면서 우리 계약서를 매매 계약서 쓰지 말고 돈은 내가 줄 텐데 돈 다 줬는데
정려계약서를 쓰자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정려계약서를 써서 정려계약서 가지고 정려계약서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정려계약서 가지고 등기소 가서 등기를 받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잠탈이 돼요. 매매 허가 받을 것을 잠재적으로 이탈해서 정려라고 거짓말해서 허가를 회피하면서 정려에 터잡아서 등기를 받아놓는 거예요. 요거 적발이 되면 잠탈이에요. 확정 무효됩니다. 정리에 터잡은 이전 등기도 다 뭐가 된다? 확정 무효가 되고 감방 가는 겁니다. 오케이. 어떻게 감방 간다? 2년 30%. 그래서 돈 주고 취득, 매매로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려 원인으로 등기를 받아놨다. 잠탈이거든요. 그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 뭐 매매든 정려 다 무효예요. 확정 무효가 되고 감방 가요. 2년 30%. 4번 맞는 말. 자, 계약금 계약은 효력이 있대요. 그래서 유동증 무효 상태의 매매에서도 계약금이 지급이 되었다면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받은 자는 100을 상환하고 본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맞는 말이 됩니다. 틀린 것은요, 1번 X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훌륭합니다. 자, 41번 가실게요. 41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41번입니다. 의무 이용 기간 틀린 것을 찾아라. 어우, 스트레스 받네. 1번 자기야 2년, 2번 자기야 2년, 3번 자기가 농사 짓는데 2년, 4번에 자기가 축산업 하는데 3년 아니라 몇 년? 2년이겠죠. 자, 그다음에 5번 현상 보존아오, 보존 몇 년? 5년. 아우, 스트레스 받아. 너무 쉬워. 그래서 4번 X예요. 자, 마지막 42번 보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42번 고생 많으셨고요. 42번 보고 마칠게요. 자, 42번 갑니다. 자, 타제도와의 관계입니다. 타제도와의 관계. 예. 아쉬운가 봐요. 헤어지기 아쉬운가 봐요. 타제도의 관계. 틀린 것을 찾았어요. 시험 문제 같아요. 어느 문제라도 뭐 지문 하나 섞여서 꼭 나올 것 같아요. 자, 1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거미는 받은 것으로 본다. 오. 자, 2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거미는 받은 것으로 본다. 오. 그러니까 거미는 껌이네. 껌. 앞에서 신고나 허가나 뭐라도 하면 뒤에 껌은 필요가 없네요. 그죠? 롯데껌, 풍선껌, 혜택껌 씌우면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미는 다 받은 것으로 본다. 오. 자, 그 다음에 3번 토지거래 허가 구인의 토지를 법원 경매로 취득하면 허가가 면제된다. 오. 경매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계속 나오네요. 그죠? 경매 허가받지 않습니다. 오. 자, 그 다음에 4번 나카무라 이야기입니다. 나카무라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 취득의 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 오, 요 다음 주에 또 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이 허가를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요 군사로서 취득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 자, 5번 지문. 토지거래 매매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X.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죠? 오케이. 한 것으로 본다. X. 5번이 X가 됩니다. 자, 요 지문 5개는요, 어디라도 꼭 나옵니다. 어디라도 5개, 요 내용 어디라도 꼭 섞여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음,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